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카세미루가 올 여름 계약 만료 후 팀을 떠날 예정입니다. 이제 맨유는 카세미루의 대체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카세미루는 올 시즌 맨유 중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예요. 특히 마이클 캐릭 임시감독 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으로 복귀한 이후 그는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죠. 올 시즌 카세미루는 태클 성공 57회, 가로채기 19회, 리커버리 91회, 걷어내기 44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비 스탯이 리그 최상위에 속하는 기록이죠. 거기에 카세미루는 맨유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가 리그에서 기록한 5골 중 4골이 헤더로 인한 득점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카세미루가 올 시즌 맨유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대체자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맨유가 원할 만한 카세미루의 대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간이 많이 포함된 영상인 점, 그리고 순서는 순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카를로스 발레바. 2004년 카메룬에서 태어난 발레바는 키 179cm, 체중 75kg으로 미드필더치고는 평범한 신체 스펙을 가진 선수입니다. 주발은 왼발이고요. 발레바는 브라이튼 현지에서 카이세도의 후계자로 불리는 만큼 높은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경합 상황이나 볼 탈취에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발레바가 가진 또 다른 특장점은 전진성입니다. 특히 중앙에서 드리블을 통해 상대 수비 사이를 파고드는 볼 캐리 능력은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 전체에서도 탑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는 카이세도나 카세미르와의 비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발레바는 두 선수에 비해 많은 능력치가 떨어지긴 하지만 볼 캐리나 경합 능력에서만큼은 우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발레바가 카세미르를 곧바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클러치 능력이나 전진 패스에서 많은 성장이 있어야만 하겠죠. 하지만 발레바는 04년생입니다.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다는 거죠. 이미 재능만큼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발레바는 브라이튼과 2028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트랜스퍼 마켓 기준 그의 현재 가치는 6천만 유로, 한화 약 1027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하지만 물론 이 가격에 영입될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브라이튼은 발레바의 이적료로 1,700억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개인적으로는 오버페이라고 봅니다. 특히 패싱력이 이 정도로 아쉬운 미드필더에게 지불할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엘리엇 앤더슨. 2002년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앤더슨은 키 179cm, 체중 69kg으로 다소 평범한 피지컬을 가진 선수입니다. 주발은 오른발이지만 양발 사용에 모두 능숙한 편이고요. 앤더슨은 그야말로 육각형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예요. 그는 미드필더로서 갖춰야 할 모든 능력치를 그것도 거의 대부분 리그 정상급으로 보유하고 있죠. 앤더슨은 이번 시즌 팀 전체 패스의 무려 1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주전급 미드필더의 평균이 10%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그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짐작할 수 있죠. 심지어 백패스 비율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올 시즌 노팅엄이 전개하는 공격 작업 대부분은 앤더슨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요. 참고로 앤더슨은 올 시즌 지금까지 총 150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리그 최상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올 시즌 그는 태클 성공 74회, 가로채기 30회, 리커버리 22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모두 동포지션 대비 리그 최상위권 수치죠. 이는 앤더슨이 공격 지역으로의 볼 배급은 물론 3선에서의 수비 영향력 또한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을 알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세미르와의 비교는 올 시즌 앤더슨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실제로 앤더슨은 볼 경합 성공률을 제외하고는 카세미르와 동률 혹은 압도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단순히 수치상으로는 카세미르 대체 그 이상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앤더슨은 노팅엄과 2029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트랜스퍼 마켓 기준 그의 현재 가치는 6천만 유로, 한화 약 1027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하지만 앤더슨 역시 이 가격의 거래가 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계약 기간도 꽤나 많이 남아있는 만큼 모든 칼자루는 노팅엄 구단이 쥐고 있죠. 앤더슨이 올 시즌 보여준 경기력을 고려하면 부르는 게 값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빅클럽들은 올 여름 앤더슨 영입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리버풀이 가장 적합한 구단일 수 있다고 소심하게 말해봅니다. 산드로 토날리.
200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토날리는 키 181cm, 체중 79kg으로 탄탄한 피지컬을 가진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주발은 오른발이고요. 토날리의 등장은 안드레아 피를로의 후계자로 평가될 정도로 센세이션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를 피를로처럼 레지스타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토날리는 피를로처럼 후방에서의 플레이메이킹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좋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하는 전진성에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패스를 못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토날리와 카세미르는 모두 활동량의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두 선수는 태클 성공 26대 57, 걷어내기 25대 44, 경합 성공 83대 117 등 수비력에서는 확실히 카세미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토날리가 카세미르에 비해 패싱력이 더 좋은 선수라고 평가되기는 합니다. 현지 스카우팅 리포트를 찾아봐도 그렇고요. 하지만 적어도 올 시즌만 놓고 보면 두 선수의 패싱 관련 수치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전진 패스, 파이널 서드로의 패스 등 공격적인 패스 수치에는 카세미르가 앞서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카세미르의 올 시즌 폼이 좋다는 거겠죠. 물론 토날리가 능력적인 부분에서 카세미르를 충분히 대체할 만한 좋은 선수이기는 합니다. 그는 도박 징계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등 많은 구단들이 토날리 영입을 원한다는 현지 기사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찌라시성에 가까운 내용들 뿐이지만요. 현재 토날리는 뉴캐슬과 2029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트랜스퍼마켓 기준 그의 현재 가치는 7,500만 유로, 한화 약 1,283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이것 또한 찌라시에 가깝긴 하지만 현지에서는 뉴캐슬이 1억 파운드 이상이면 토날리 판매를 고려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도 해요. 근데 1억 파운드까지는 좀 에데레송. 1999년 브라질에서 태어난 에데레송은 키 182cm, 체중 86kg으로 꽤나 좋은 피지컬을 가진 미드필더입니다. 주발은 오른발이고요. 에데레송은 사실상 2.5선에서 활동하는 빡투빡 유형의 선수로서 현 소속팀인 아탈란타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그가 다르기는 하지만 올 시즌 에데레송은 패스 관련 수치는 물론 수비력에서도 카세미르에 전혀 꿀리지 않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또한 경기를 읽는 능력도 대단한데 특히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태클과 인터셉트를 통해 볼을 되찾아오는 것은 카세미르와 비슷한 결을 보이는 선수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에데레송과 아탈란타의 계약은 2027년 6월까지로 올 시즌 종료 후에는 1년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에데레송과의 재계약이 불발된다면 올 여름이 그를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 있죠. 이적료 협상 부분에서도 맨유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여러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어쩌면 에데레송은 맨유에 가장 적합한 선수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매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덤 워튼. 2004년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워튼은 키 182cm, 체중 77kg으로 준수한 피지컬을 가진 선수입니다. 주발은 왼발이지만 양발 사용에 모두 능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사실 워튼은 카세미르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 대체자라기보다는 맨유 중원의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죠. 물론 워튼이 수비를 못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3선에서 전방으로 향하는 정확하고 다양한 질의 롱패스를 뿌리는 데 장점이 있는 선수죠. 볼 배급이 되는 선수라는 거예요. 특히 뛰어난 공간인지를 바탕으로 뿌려주는 패스는 타이밍은 물론 구질까지도 완벽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의 패스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주된 공격 패턴이 되기도 하고요. 올 시즌 그는 롱패스 성공 52회, 기회 창출 27회, 빅찬스 생성 9회를 기록했는데 이는 모두 리그 최상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전체 패스 대비 롱패스 비율이 많은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거와는 달리 역습이라는 공격 패턴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수많은 빅클럽들은 워튼의 이런 능력을 탐낼 수밖에 없습니다. 리버풀에도 필요한 유형의 선수고요. 하지만 만약 맨유가 단순히 카세미르의 역할을 대체할 선수를 찾는다면 워튼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수비 안정성 측면에서 만족이 안 될 거예요. 현재 워튼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2029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유럽 이적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1억 파운드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할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올 여름 많은 빅클럽들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워튼 영입을 문의할 것으로 보여요. 개인적으로 어떤 팀으로 이적할지 가장 궁금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카세미르 대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